자,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 좋아하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 읽었다는 숫자 1이 사라졌어. 근데 답장이 안 와. 1분, 5분, 10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는 척하고 있지? 근데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폭주하고 있잖아. 바쁜가? 아니면 내 메시지가 별로였나? 혹시 다른 사람이랑 카톡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다 30분쯤 지나서 똑 하고 답장이 와. 그 순간 너는 마치 시험 합격 발표를 확인한 것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아.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카톡이 오면 어때? 보자마자 바로 답장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하면 찐따 같아 보일까봐 일부러 5분 기다렸다가 보내잖아. 사실 이 모든 행동의 뒤에는 너도 모르는 심리학적 법칙이 숨어 있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카톡 답장 하나로 상대의 진짜 마음을 읽는 공식을 알게 될 거야.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 사실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카톡 답장 속도라는 게 단순히 바쁘냐 안 바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답장이 늦으면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잖아. 근데 심리학 연구들이 밝혀낸 진실은 좀 다르거든. 답장 속도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심리적 신호 중 하나야. 먼저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보여줄게. 한국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92,419명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한 연구가 있어. 이 연구에서 관심도를 4단계로 나눠서 답장 시간을 측정했거든. 결과가 어땠냐면 남성의 경우 매우 관심 있는 상대에게는 평균 9분 만에 답장을 했어. 그냥 관심 있는 정도면 17분, 관심 없으면 31분, 전혀 관심 없으면 무려 44분이나 걸렸어. 여성은 어떨까? 매우 관심 있으면 10분, 관심 있으면 17분, 관심 없으면 22분, 전혀 관심 없으면 33분이었어.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남자의 경우 가장 관심 있는 사람과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사이의 답장 시간 차이가 무려 4.8배였다는 거야. 여자는 3.3배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답장을 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진짜 무한정 미룬다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 그래도 진짜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 물론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엠마 템플턴 박사 연구팀이 미국 국립과학원에보에 발표한 연구를 봐봐.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응답 속도가 빠를수록 서로 더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는 걸 발견했어. 심지어 250m초, 그러니까 0.25초 이내의 반응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상대에 대한 진짜 관심도를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뇌가 거짓말을 못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지. 자, 봐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뇌는 관심 있는 대상의 메시지를 받으면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을 분비해. 이게 마치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터졌을 때랑 비슷한 반응이야.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의 카톡이 오면 뇌가 자동으로 최우선 처리 모드로 전환되는 거지. 아무리 바빠도 잠깐 멈추고 확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의 메시지는 뇌가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해버려. 그래서 진짜 바쁘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거고. 그러면 답장이 빠르면 무조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일까?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 답장 속도만 보고 관심도를 판단하면 안 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패턴이야.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대 위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람들은 상대의 평소 답장 속도를 기준으로 기대치를 형성해. 그리고 그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각성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평소에 30분 만에 답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3분 만에 답장하면 오늘 왜 이러지?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지. 반대로 평소에 바로 답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3시간 동안 씹으면 뭔가 잘못됐나? 하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상대의 관심도를 정확하게 읽으려면 한 번의 답장 속도가 아니라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답장 패턴을 봐야 해. 그 패턴 안에서 평균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야.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고, 점점 느려지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뜻이야.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게.
독일 로이파나 대학교 연구팀이 2026년에 발표한 최신 연구가 있어. 543명을 대상으로 첫 데이트 이후 연락 타이밍이 로맨틱한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거든. 결과가 엄청 흥미로워. 데이트 직후 바로 연락한 그룹, 다음날 아침에 연락한 그룹, 2일 후에 연락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관계 의향과 케미가 가장 높았던 건 다음날 아침에 연락한 그룹이었어. 유자형 곡선이 나타난 거야. 너무 빠른 것도 너무 느린 것도 아닌 적당한 타이밍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지? 아, 그러면 밀당이 맞는 거 아니야? 일부러 늦게 답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 이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 메커니즘은 밀당이 아니라 상호성과 신뢰성이었어. 다음날 아침에 연락한 그룹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상대가 나를 생각하면서 적절한 시간을 두고 연락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야. 너무 빠르면 집착처럼 느껴지고 너무 느리면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리고 이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어. 여성이 연락 타이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카톡 답장 속도의 심리학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뭔지 알아? 바로 일십이야. 읽고 답장 안 하는 거. 이게 왜 무서우냐면 심리학적으로 불확실성이 확실한 거절보다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은 뇌에서 신체적 고통과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켜. 그런데 일십은 거절도 아니고 수용도 아닌 모호한 상태잖아. 이 모호함이 뇌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황을 반복 재생하면서 해석하려고 들거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일십당하면 하루 종일 멘붕에 빠지는 뇌과학적 이유야.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일십보다 더 잔인한 게 있다는 거 알아? 바로 안일십이야. 아예 읽지도 않는 거. 연구에 따르면 안일십이 일십보다 더 큰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일십은 최소한 내 메시지를 봤다는 확인은 되잖아. 근데 안일십은 내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거든. 특히 상대가 다른 SNS에서는 활동하면서 내 카톡만 안 읽는 게 보이면 그 충격은 배로 커져.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배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카톡 답장 속도가 단순히 관심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답장 속도에는 그 사람의 애착 유형이 고스란히 드러나. 심리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 애착 유형을 이야기하거든.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불안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카톡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바로 답장해. 그리고 상대의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왜 안 오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불안에 빠져. 하루 종일 카톡을 확인하고 답장이 늦으면 바빠? 같은 확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불안형일 가능성이 높아. 회피형은 정반대야. 카톡이 와도 바로 안 봐. 읽어도 답장을 미뤄. 대화가 깊어지면 슬슬 빠지려고 해.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 회피형은 친밀함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야. 가까워질수록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거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답장을 늦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이건 밀당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적 구조가 그런 거야. 안정형은 가장 건강한 유형이야. 바쁘면 바쁘다고 말하고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답장해. 상대의 답장이 늦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너는 어떤 유형이야? 카톡 답장 패턴을 보면 자신의 애착 유형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 심리학에서는 카톡 답장 스타일로 상대의 감정 상태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해. 평소에 이모티콘을 잘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이모티콘 없이 딱딱하게 답장하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야. 반대로 평소에 단답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모티콘이나 키읔키읔키읔을 많이 쓰면 기분이 좋거나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어. 연구에 따르면 진지한 대화에서 감정을 담은 텍스트 표현은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모지를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진지함이 떨어져 보여서 역효과가 났다고 해. 결국 카톡이라는 건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자, 여기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카톡 관심도 판별 공식을 알려줄게. 첫 번째 공식은 답장 시간의 대칭성이야. 관심 있는 사람끼리는 답장 시간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걸 심리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동기화라고 불러. 내가 5분 만에 답장하면 상대도 5분 전으로 답장하고 내가 30분 후에 답장하면 상대도 비슷하게 맞춰가는 거야. 만약 내가 5분 만에 답장하는데 상대는 항상 3시간 후에 답장한다.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의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두 번째 공식은 탑장 시간의 시간대별 차이야.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비교적 일관된 속도로 탑장해. 근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시간대에 따라 탑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 낮에는 바쁘니까 느리고 밤에 심심할 때만 빨라지는 패턴이 보인다면 그건 시간이 남을 때만 상대해주는 거일 확률이 높아. 세 번째 공식은 대화 주도권의 균형이야. 카톡에서 항상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가 답장은 하는데 새로운 화제를 꺼내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 이건 탑장 속도보다 더 정확한 관심도 지표야.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대화를 끊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거든. 대화가 끝나갈 때 새로운 주제를 던지거나 오늘 뭐 했어?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네 번째 공식은 가장 중요한 건데 답장의 질이야.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이응이응 키읔키읔 아 그래? 같은 단답만 온다면 그건 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귀찮은데 예의상 답하는 거야. 반대로 답장이 30분 후에 왔더라도 긴 문장으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거나 너는 어때? 하고 되물어 본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속도보다 내용이 관심도에 더 정확한 척도라는 걸 잊지 마.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카톡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알아? 바로 답장 속도에 대한 집착이야.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1%가 문자 메시지를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느끼고 있어. 그리고 35%의 사람들은 읽었는데 답장이 안 오면 무시당한다고 느껴. 이 불안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상대의 답장이 늦으면 연달아 카톡을 보내거나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프로필을 수시로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다른 SNS에서 상대의 활동을 감시하는 행동까지 하게 돼. 이건 심리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수행 불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야. 이 불안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관계를 실제로 망칠 수 있기 때문이야. 탑장이 늦는 게 불안해서 왜 탑장 안 해? 바빠? 나 싫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는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아. 특히 회피형 애착의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더 강하게 밀어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돼. 답장 속도에 대한 불안 자체가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사실 말이야, 인류 역사에서 빠른 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지 채 20년도 안 됐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일주일 후에 왔고 그게 당연했거든. 전화도 집에 와야 받을 수 있었어.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갑자기 24시간 연결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문제는 우리 뇌가 이 환경에 아직 적응을 못했다는 거야. 진화적으로 빠른 반응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만 보이던 관심의 표시였어. 근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도 나한테 즉시 연락할 수 있잖아. 그래서 빠른 답장에 대한 기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버린 거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뇌과학적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줄게. 카톡 알림 소리만 들어도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 이건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신호를 뇌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야. 그리고 답장을 보내고 상대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경계 모드를 유지해. 이게 반복되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야. 실제로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이나 이메일을 받으면 발신자의 실제 기대보다 더 빨리 답장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메일 긴급성 편향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 편향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번아웃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카톡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최종 공식을 정리해줄게. 첫째, 한두 번의 답장 속도로 판단하지 마. 최소 2주 이상의 패턴을 봐. 둘째, 속도보다 내용을 봐. 빠른 단답보다 느린 장문이 관심도가 높은 거야. 셋째, 답장 시간의 대칭성을 확인해. 서로 비슷한 속도로 주고받는다면 관심도가 균형 잡힌 거야. 넷째, 대화 주도권을 봐.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상대는 질문을 안 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심도가 낮은 거야. 다섯째, 답장 속도의 변화 추이를 봐. 점점 빨라지면 관심 상승, 점점 느려지면 관심 하락. 이 5가지를 종합하면 상대의 마음을 70% 이상 읽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카톡 답장 속도에 대해서 이 모든 심리학적 분석을 알고 나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야. 하나는 이 지식을 이용해서 더 집착하는 것, 하나는 이 지식을 이용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나는 후자를 추천해. 상대의 답장 속도를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나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채우는데 그 에너지를 써봐. 심리학 연구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진실이 뭐냐면 자기 삶이 충만한 사람이 카톡 답장 속도에 덜 흔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
왜냐하면 안정형 애착의 특성이거든. 탑장이 늦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서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태도 자체가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나한테 집착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줘. 밀당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여유인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줄게. 카톡 답장 속도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 뭔지 알아? 진짜 좋아하면 방법을 찾고 안 좋아하면 핑계를 찾는다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화장실에서라도 답장하잖아. 회의 중에도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잖아. 9만 명의 데이터가 증명했어. 관심 있으면 9분, 관심 없으면 44분. 이 숫자가 냉정하지만 가장 정직한 대답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상대의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대답이야.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줘. 다음에는 더 놀라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올게. 그때까지 카톡 확인 좀 줄이고 너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거 잊지 마. 근데 사실 이 영상 보면서도 핸드폰 알림 확인한 사람 분명 있지?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한 그 뇌의 반응이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